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겠다. 그럼 당신부터 먼저 재산 공개하시오. 어딜 감히 주석동지께 망발을. 중국은 상당히 부패한 국가입니다. 자타공인 인정하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부패했을까요? 마오쩌둥이 집권한 이후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러나 1981년부터 집권한 덩샤오핑 집권 시기부터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해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시장이 있으면 공정한 경쟁도 따라와야 하는데 당의 힘은 강하고 당 간부들의 탐욕 덕에 개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먼저 권위로 깔아뭉개 이득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양슈주는 원저우시 철도부동산 공사 대표, 저장성 건설청 부청장 등을 지낸 중국의 공산당원이자 관료였습니다. 선로를 깔겠다고 또는 도시재생 계획을 실행한답시고 막무가내로 빈민촌, 구시가지를 밀어버려 힘없는 사람들을 쫓아내고는 자신에게 뇌물을 바친 민간업자들에게 토지 특혜 분양을 주는 등 부정축제를 일삼았습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억 5천만 위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부패도 있습니다. 리치홍은 광둥성 중산시의 시장이었는데요. 중산시의 직영회사인 중산공공사업그룹의 자산구조가 개편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표되기 전까지 주식을 거래해서는 안 되지만 리치홍은 가족들을 총동원해 669만 위안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그 결과 1983만 위안 3배가량의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투명하고 정당한 거래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결국 꼬리가 잡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국가주도 경제인 것을 이용해 눈먼 세금을 빼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당시 GDP의 약 13%에 해당하는 4조 위안을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냈는데요. 과거 1929년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것과 유사하게 경기 부양에 투자한 돈 대부분을 국가 기관 산업에, 특히 철도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철도 부장 류주지는 해당 산업을 주관하면서 관련 업체에게 막대한 뇌물을 받거나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보도된 부정축제만 대략 100억 위안이나 되죠. 이렇게 보도된 바와 같이 부패로 인해 엄벌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도 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부패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혐의가 포착되어 처벌받은 사례보다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정말 운이 나쁜 케이스라고 생각하며 부정부패를 여전히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부패를 포착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쌓은 재산을 추징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비자금을 외국에 감추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만 해도 미국으로 도주한 중국 탐관 오리는 1000명이 넘었고 대부분 뉴욕과 LA로 도주했습니다. 당원 자격을 포기하고 해외로 도주할 정도면 충분히 넉넉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챙겨간 것이 분명하니 부패로 인한 피해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처벌 강도도 적절치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원자바오 전 총리의 부패 의혹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3조 단위의 부정축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공산당 내 다른 파벌에게 비난받는 등 약간의 순환이 있었지만 정말 약간에 불과해 별탈 없이 퇴임하고 지금도 공산당 원로로 무탈이 말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언급한 양슈주 역시 징역 8년에 벌금 80만 위안, 추징금 2,640만 위안을 선고받았는데요. 그가 2억 5천만 위안을 횡령한 것을 감안하면 너무 가벼운 형벌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일당 독재 체제다 보니 혹여 부패에 연루되더라도 당 고위 간부에 대해 엄벌을 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유예받은 류즈진이나 시진핑의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와 같이 가끔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권력 다툼에 밀린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건넸던 기업인들이 자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다가 낙마한 관료들에게 정신적 보상비를 제공하며 의리를 챙기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즉 부패 행위가 실패하더라도 이를 대비한 보험이 있다 보니 관료들이 실각을 각오하고 부패에 가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은 왜 부정부패를 저지를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욕심이 있을 텐데 중국 사람들이 유독 탐욕이 강해서 그런 걸까요? 중국의 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의 문제 요소로 꼽힙니다.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의 월급은 동결이었습니다. 빅맥 지수에 의하면 중국 현지에서 2003년에 9.9 위안 하던 빅맥이 2015년에는 17.2 위안이 되었는데요. 빅맥 가격이 거진 70% 오르는 동안 월급이 동결되어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부수입을 창출하는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비교적 최근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당시에는 재정 악화로 인해 심하다 공무원의 연봉을 15에서 20%가량 삭감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상하이나 항저우의 경우 40% 이상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반도 국가의 어느 높으신 분 말씀대로 생기형 비리를 저지를 만한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중국 당국에게도 있는 셈입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원인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도 허점이 많은 것이 꼽히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 공무원법에는 재산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재산 공개는 부정축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재산 공개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고위공무원만 재산 공개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중국의 경우 2013년부터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작 중국의 윗분들부터 공개할 생각이 없어 보이며 2023년 현재에도 흐지부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사 행정에 관한 규정도 미비합니다. 기관별 인사 교류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며 임용체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상급자가 인사권을 발휘할 때 자의적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재량권이 과도히 크게 되면 그 남용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부정부패의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에 맡기는 이유 중 하나는 비용 문제가 꼽힙니다. 중국 중앙 공무원은 약 200만 명, 지방정부 공무원은 3,100만 명 정도로 합치면 3,300만 명이나 됩니다. 한 해에 2%만 퇴직한다 가정해도 그 빈자리만 메꾸기 위해 신규 채용을 무려 66만 명이나 해야 되죠. 현재 중국은 청년 5명 중 1명이 취업을 못할 정도로 유례없는 취업난이 벌어지고 있어 공무원 시험의 경쟁비는 수십 대 1, 수백 대 1이 될 것인데 이 수많은 수험생을 상대로 시험도 보고 면접까지 치르게 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관시로 대충 채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입니다. 또 정년 연령이 없습니다. 덩샤오핑 시대 이후 칠상팔하라고 하여 68세 이상이 되면 알아서 은퇴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지만 어디까지나 불문율에 불과했고 그 불문율마저도 시진핑이 깨뜨렸고 말이죠. 그러므로 중국 공무원들은 상급자가 쫓아낼 때나 퇴직하는 셈이라 이 부분 역시 상급자의 재량이 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고여버리니 젊은 사람들이 차지할 자리가 부족하게 되고 등용문이 좁아지니 그럼 또 웃돈을 주고 등용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결국 부패와의 싸움은 윗물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자신부터 깨끗하지 않은데 아랫사람부터 청렴하라고 닥달해봤자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추후에 더 큰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반도국가의 어떤 대통령은 자신과 일가의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고위공무원 전체의 재산 공개 제도를 정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말년이 좀 괴롭긴 하셨지만 말이죠. 하지만 중국의 고위직들은 본인들부터 나설 생각이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중국이 과연 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지 그 전에 척결할 의지는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